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고문 송중경 목사님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친구 메가더 장군이라는 말씀을 제 말씀으로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4200년 동안 GNP가 30분을 조금 넘어가지는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변했는가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36년 동안 있는 동안에 남한은 50불, 이북은 150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4200년 동안 우리 역사를 깬 게 바로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 철로도 놓고 공장도 짓고 댐도 막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3배나 더 이북은 5배나 더 잘 살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둔 거 얼마 전에 우리는 지금 그 경제 10대 강국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한 달 전에 워싱턴 타임즈에서는 우리 한국이 6대 강국이 됐다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첫째는 미국이고 둘째는 중국이고 세 번째는 소련이고 네 번째는 독일이고 다섯 번째 영국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 일본이 우리한테 뚝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이렇게 10대 강국을 한 달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잊어서는 안 되는 이승만 박사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 메가더 장군 세 사람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은 이승만 박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잘 알지만 메가더 장군이 우리한테 무슨 큰일 했나 여기 대해서는 별로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메가더 장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1880년 1월 26일 알칸사스주 리톨릭에서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 조부 메가더가 남북 전쟁 때 공로를 세워가지고 아주 유명한 장수가 되고 그 아버지는 또 그 스페인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거기서 승리를 해가지고 저 싱가포르 총독도 되고 삼성 장군으로 아주 유명한 그래서 메가더는 금수저다 아직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1903년도에 육사를 졸업하는데 총 98.14로 4년 동안 전 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년 후에 저 루즈벨트 대통령 부관이 되고 그 다음에 14년도 제1차 대전 때 사단장이 돼가지고 공로를 세우고 최연소 사단장, 최연소 육군상관학교 교장, 최연소 대장, 최연소 참모총장 아주 이렇게 미국 역사에서 그 기록을 깨지 못할 정도로 메가더는 아주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37년도 은퇴를 했다가 41년도 미국과 일본 전쟁이 생기면서 거기서 극동사령관으로 임명을 받아서 이 4년 동안 싸워가지고 결국 일본에서 항복을 받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독립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미국 때문에 우리가 해방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승리를 끈 사람이 바로 메가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도 감사하지만 우린 메가더 장군에게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고 30년 동안 이렇게 식민지 생활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방된 게 메가더 장군 덕택이고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다 52억 불을 투자했어요. 여기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북에는 29억 불을 투자하고 이남에는 6억 불을 투자를 했는데 이북에는 지하자원이 많아가지고 공장을 많이 지어서 이북에는 공장이 90%고 이남은 10%밖에 안 됐습니다. 이북은 전기가 260만 킬로와트고 이남은 10만 킬로와트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함흥 비료공장이라든지 그 운산의 뭐 금광산이라든지 하여튼 이북에는 공장을 많이 져가지고 이북은 150불, 이남은 50불, 3분의 1밖에 안 되고 이북은 교회가 2000개가 넘고 이남은 교회가 650개였습니다. 다 이게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이남이 이웃보다 58배를 더 잘 사는데 이제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이 세 사람의 덕택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일본 정부가 투자한 것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와서 투자한 돈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호남 평야 같은 거는 다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그걸 다 농사져서 다 일본으로 가져가고 그랬는데 이렇게 개인이 투자한 거는 개인이 가져가야 되는데 트루만이 정말 이 메가장 못 가져가긴 거예요. 한국에 투자한 건 싹 동결시키고 하나도 못 가져간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다 돌려줘라 말이지. 대신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겼는데 손해배상 안 받겠다. 그럴 정도로 하면서 우리 한국에 52억 불 투자한 거를 못 가져가게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데가 다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라 일본 사람 투자했던 돈을 그대로 받아서 지금 이제 일어났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6.25 나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이 탈환되고 한 달 만에 아주 90%가 다 전부 다 공산화돼 해서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를 제주도로 옮기고 그냥 사람들은 유엔군은 다 일본으로 가야 된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메가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한 겁니다. 그게 5천분의 1밖에 가능성이 없다고 미국 군 수뇌부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 메가다가 감행을 해가지고 260척에다가 7만 5천 명을 싣고 오는데 거기 관만차가 많기 때문에 그게 오다가 배가 만약에 이제 오지 못하면은 점점 이제 그 낭패인데도 그거를 감행을 해서 9월 15일 날 인천을 탈환하고 13일 후에 서울을 탈환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우리 한국을 이제 서울을 인수해 준 거죠. 그리고 29일 날 삼파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우리가 이 삼파선까지만 가면 되니까 더 가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승만 박사가 한국 수뇌부를 다 모아놓고 메가더 장군 말보다도 내 말을 들어라 말이야.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격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말이야. 이북 다 아무것도 다 군인들이 전부 다 낙동강에 있었고 이북 군인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진격해 가면 되는 건데 왜 안 가냐 말이야. 그래서 진격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10월 1일 날 진격해서 삼파선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1일 날이 바로 이제 군인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압록강까지 다 갔어요. 그 장진강이 거기가 바로 압록강 지도입니다. 그 근처 다 갔는데 이 김일성이가 모택동한테 사정하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34단 병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 근처 서부에는 18개 사단, 동부에는 12개 사단 이래가지고 중공군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잠식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11월 7일 날 메가더 장군이 5개를 얘기를 했어요. 첫째, 군인기지하고 보급기지 2군데를 원자탄을 투하해달라. 그 다음에 물 좀 먹어도 되죠? 경제봉쇄를 하라. 네 해군을 시켜서 연안봉쇄를 해라. 그리고 중국을 폭격을 하고 장개석 군대로 하여금 본토를 진격하면은 한달내로 모택동 나라가 이제 괴멸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트루만 정부가 안 받아들였어요. 그 트루만 정부 속에는 그때는 누가 있었는가 하면은 엘더이스라는 간첩이 있었는데 이게 동부가 책임자고 미 국무부 차관이었습니다. 이거는 스탈린이 심어놓은 간첩이었습니다. 그 2차 대전 때 45년도만 해도 이 소련하고 미국이 합작해가지고 일본하고 싸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미국에도 세계 다 퍼져 있었지 없는 데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 미국에도 소련에서 심어놓은 간첩들이 있어가지고 그거 절대 온자탄 투여만 된다고 그러는가 하면은 또 메가더가 만약에 이제 중국을 괴멸하고 나오면 메가더가 대통령 될 거니까 메가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평화론자들이 메가더는 그 아주 전쟁 광이고 호전주의자니까 메가더만 들어 안 된다고. 자, 이래서 트루만 정부에서 그걸 안 들었는데, 그때 만일 메가더 말을 들었으면은 중공이 다 무너지고 장개석인 저희 중국을 다스리면서 동북 삼성이 우리나라 땅이 되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하고 장개석하고 동북 삼성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이 돼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북 삼성까지 다 우리나라가 우리 것이 될 건데, 메리 트루만이 처음엔 좀 좋았는데 그 메가더 말을 안 들어가지고 결국 남북 통일도 안 되고 바로 이 중공군 역전이 돼가지고 이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자가 1029명이 나오고 실종자가 4894명이 나오고 그리고 부상자가 한 7,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구전선에서도 거기 1사단 해병대가 있었는데 이 12개 사단하고 1사단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그 사람들은 한 13만 명 되고 여기는 1만 5천 명인데 싸웠는데 그 사람들 2만 1,000명을 죽이고 여기는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흥남 철수작전을 하는데 처음엔 군인들만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피난민이 우린 공산체에서 할 수가 없다. 피난민이 몰려온 게 10만 명이에요. 그래서 무기하고 포탄을 다 바다에 집어던지고 그 피난민을 싣고 10만 명을 싣고 그래서 거제도로 옮긴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군인만 그냥 퇴각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무기를 다 버리고 포탄을 다 버리고 그 국민을 싣고 철수한다는 거, 이게 아주 이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피난민과 함께 7천명만 가려고 그러는데 무기를 다 내버리고 그 10만 명을 다 싣고 이 거제도로 간 거고, 그리고 이 서부전선에서는 18개 사단이 막 밀고 내려와서 인해 전술을 쓰기 때문에 뭐 미국이 중공군이 10배가 더 죽는데도 계속 밀고 내려오니까 할 수 없이 일사후퇴, 그 일사후퇴 바로 일사후퇴가 뭔가 하면 서울을 내준 거죠. 그랬다가 저 평택까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 중국 모택동에 계속 밀고 가라고 그러는데 그때 총참모장이 그걸 안 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또 밀고 내려갔다가 인천 상륙작전이 생기면은 우리가 또 당할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수건 이상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메가더가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쳐들어와서 3월 25일 날 다시 재탈환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현상 유지를 하게 됐는데, 메가더가 장진호 전투 실패한 걸로 그래서 메가더를 51년도 4월 11일 날 해임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메가더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노병은 죽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싸워서 쟁취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귀한 줄을 모르는 사람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그는 마지막 그런 명령서를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만일 그때 메가더 말을 들었으면은, 트루만이 들었으면은 남북 통일도 다 되고 중공이 다 없어지고 베트남이니 뭐 라오스니 캄보디아니 이 중국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그 공산권 된 거 이게 다 없어질 건데, 아주 세계를 역사를 바꿔놓는 건데 메가더 말을 안 듣는 바람에 이렇게 이 세계 정세가 바꿔져 가지고 지금은 중국이 이렇게 경제 붕이 되니까 1대1로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통해서 공작하고는 또 간첩을 다 양성하고 전 세계를 공산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온 세계가 지금 골치를 앓고 있잖아요. 바로 메가더 말 들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이제 없을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트루만은 대학을 안 나왔습니다. 육군 상황에 또 갔다가 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나 이제 1차 대전에서 거기 가서 좀 공적이 있어가지고 상원의원이 돼가지고 그 루즈벨트가 4선 대통령인데 그때 대통령 될 때 런닝 메이트로 나와서 부통령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루즈벨트가 그렇게 12번씩 있어가지고 메가더를 메가더 말을 안 들었다. 이 메가더가 만약에 그때 공산권을 싹 섬멸하고 그러고 나면은 메가더가 그냥 그 세계에서 메가더 그럴 테니까, 그래서
이 트루만 정부가 잡은 거 아니냐 이제 그러는데 세 가지 설이 있지요. 간첩도 있었고 그때 스탈린 시몬은 간첩이 있어서 그 엘조이스라는 사람이 여기 동부가 책임자인데 그 우리나라 38선이 왜 생겼는가 하면 엘조이스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 스탈린이 시몬은 간첩이었는데 저 43년도 11월 14일부터 28일까지 카이로 회담이 있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대한민국을 독립시킨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영국 처칠하고 또 장개석이하고 미국 루즈벨트하고 셋이 모여가지고 한국을 독립시키자. 그걸 결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4년도 11월 달에 미국 우표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는가 하면 대한 독립을 위해서 우리 전 국민이 기도해라. 그게 나왔어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이승만 박사가 5년 전에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는가 하면 일본이 미국을 침략한다. 그런 책을 쓴 거예요. 재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일본이 미국을 침략한다는 책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태양신을 믿고 미국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미국이 승리한다. 그때는 우리 대한민국도 독립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그 책 나왔을 때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했어요. 나라도 없는 청년이 뭐 얘기하는 거 우습게 생각했는데 그 책 나온 지 5개월 만에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2,400명 해군이 하루 전에 다 죽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스탈린이 자기가 아시아를 다 공산하려고 그러고 동굴아파 다 공산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칼교 회담에서 한국을 독립시킨다면 자기 꿈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국 전 국민이 한국 독립을 해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게 엘조이스라는 그 동부가 책임자를 불러서 이거 어떻게 좋겠냐 그러니까 자 우리가 거기 일본 전쟁에 참여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38선 이북은 소련이 관리하고 이남은 미국이 관리하는 거로 동굴아파를 다 소련이 관리하는 걸로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 미국도 지금 4년 동안 치열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들어줄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얄타 회담에서 이 얄타라는 나라 얄타는 그때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때 소련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 얄타 회담에서 그게 결정이 된 겁니다. 소련이 이 미국 전쟁에 미일 전쟁에 참여할 테니까 38선 이북은 소련이 관리하고 동굴아파는 소련이 관리해달라. 그래서 미국에서 그걸 허락을 해가지고 38선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38선 만들어진 거는 일본 식민지가 되는 바람에 38선이 생긴 거고 그 얄타에서 스탈린이 이거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38선 만든 게 미국 놈들이다. 저기 세종당 앞에서 지금 매일 저녁마다 지금도 예배드리잖아요. 대통령 죽은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날부터 계속 지금도 매일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1년 반 동안 수요일날 가서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는가 하면은 이건 철저하라고 대인 시위를 1인 시위를 하는데 가서 말하면은 150만 원 벌금 무는 거예요. 문정권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미군 철수하라고 미군 때문에 이 38선이 생겼다 그러는데 이 38선은 미군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바로 스탈린이 만든 거고 이 일본 식민지 때문에 이 38선이 생긴 건데 이게 바로 엘조이스라는 간첩과 그 국무장관, 국무차관이고 이 동부가 책임자인데 그 엘조이스하고 스탈린의 그 표획에 따라서 그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스탈린이 만든 거 이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38선이 지금 만들어져서 지금 70년 넘게 지금 이렇게 이제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남북 통일을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를 복음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41장 1절 2절을 보면 섬나라 잠잠하라. 섬나라가 일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쪽 사람에게 내가 세계를 다 맡기겠다. 이런 말씀이 이 모든 열국을 이 동방 사람에게 내가 맡기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눈을 닦고 봐도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여기 한국밖에 없습니다. 예.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좀 그러잖아요. 그렇지. 예? 저쪽에 이 동남아 거긴 다 저 불교권이지. 서남아 거기는 다 인도 그쪽으로는 소를 믿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자
저쪽에는 다 아랍 종교를 믿고 이 기독교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던 나라는 눈을 닦고 봐도 한국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한국을 쓰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고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고 경제대국 저 미래학자 조지 프리맨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40년도 가면은 1940년도 가면은 동북 삼성이 한국 땅이 되는데 나도 그때 가서는 나 90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도 거기 가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지금 앞으로 이제 한 얼마 남았어요? 17년, 한 20년 남았죠. 20년. 20년 더 살면은 동북 삼성도 우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이 우리의 해방도 시켜서 독립주의고 6.24번째 공산화될 걸 막아주셨고 52억 불을 일본 놈이 가져가려고 하는 걸 못 가지고 거기에 동결시켜가지고 우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메가더 장군 좋은 친구 중에 좋은 친구고 정말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